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냥 뉴스인데요? 제가 이틀 전에는 시험을 그만두겠다. 회계사를 하다가 안 나오세요? 수험생 공황장애 같은 것도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쉽게 팽하지? 대박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너는 뛰쳐나가 참으는 개그맨이 그럼 돼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직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7살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민준님의 헤어 메이크업을 담당해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지혜입니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셀프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맞나? 내 이미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쪽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촬영하러 갈 때나 아니면 면접 보러 갈 때나 이럴 때도 다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하나같이 숍을 갈 수는 없으니까, 숍. 샵을 갈 수는 없으니까 숍. 좀 헷갈렸어요. 셀프로 하면은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일단 파운데이션 올리고요, 파우더를 깔고. 꽤 전문적인데? 그런가요? 누나한테 배웠어요. 네, 누나가 이런 식으로 해라. 네, 그리고 눈썹 그리고 코, 턱 쉐딩하고, 그리고 그 쉐딩으로 눈가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근데 유튜브로 네. 찾아봤어요, 저. 그래요? BV 하단바 민준. VB 느낌표 김민준. 아나운서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재작년 4월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2년이 조금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준비만 한 건 아니겠네요? 회계사 수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회계사를 하다가 아나운서요? 제가 전공이 세무학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계사 공부를 너도 나도 학과 친구들이 하고 또 학교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큰 고민 없이 했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왜 회계사는 더 안 하신 거예요? 전공 지진이 너무 심하게 났는데? 진짜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회계사 길이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길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부를 계속 했죠. 수험생 공황장애 같은 것도 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가 제가 이틀 전에는 시험을 그만두겠다 마음을 먹고 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후련하기도 했고요. 자책도 좀 많이 했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있어서 좀 도망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런쳤다. 맞습니다. 실패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패는 없었고, 오히려 마음먹은 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성취를 이뤄왔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 시험장에 앉아서 그 참담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달까요?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근데 그 제 시간이 부정당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는 그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회계사 수험 생활 끝에 그제서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초등학교 때 박명수 아저씨의 탈랄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지.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면서 반 친구들 앞에서 그걸 부르고 반 친구들이 재밌게 웃어주고 그런 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개그맨이 그럼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힙합을 또 좋아하고 힙합 동아리를 들어가서 여러 무대들이 섰었거든요. 랩 공연을 준비하고 또 그 준비한 무대를 사람들 앞에서 선보였을 때 그때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대 위에 올라서서 나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랩 한번. 랩이요?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은 스위치를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근데 발음이 진짜 좋으시긴 하다. 발성의 기초는 아마 랩에서 좀 닦지 않았나. 되게 신기하다. 제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네. 밝고 유쾌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요청을 했었을 때 너무 민망해하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하는 성격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망하긴 했지만 제가 스물 번 하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서로가 민망하죠. 이런 상황이. 네. 그 최종 면접장에서 질문이 그럼 이 자리에서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개인기 같은 게 있느냐? 에라 모르겠다고 슬릭백을 쳤거든요. 그냥 웃기기라도 하자.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무대 앞에서 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임팩트를 받는 게 그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지금은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에 고민이 있다고 했으니까 네, 메이크업 맞아요.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민주님 영상을 찾아봤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요? 네,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스파츌라로 맞아요. 펴서 바르잖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남자분이 한다고 지금? 이거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중요했던 거는 네. 톤이 안 맞는다는 거? 톤이 안 맞는다. 네. 파운데이션 네. 색상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핑크색이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너무 노란색일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얼굴에 발라주시고 나서 퍼프에 남아있는 걸로 목까지 이렇게 한번 쓸어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특히 여기가 되게 까매요. 맞아요. 여기를 안 발라가지고 선크림도 선크림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살짝만 발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걸로. 네, 남아있는 걸로. 남자 메이크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정리되어 있는 눈썹.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면은 여기 눈썹에도 살짝 묻어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보면은 여기가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남색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털어주세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서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털기만 해도 네. 원래 눈썹색이 돌아오거든요. 역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빗어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엄청 깔끔해요. 이거랑 느낌도 되게 다르죠. 네. 근데 뭔가 말씀하시는 게 되게 선하고 뭔가 책 같아요. 단어들 한번 다시 한번 되감아 주실래요? 숍을 되게 준하는 차용을 해서 저 되게 책 읽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신가? 또 연습은 매일 하고 있기는 하죠. 조금씩이라도.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뉴스 읽기 뭐 이런 거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조금 네, 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근데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듣고 진짜요?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와. 그냥 뉴스인데요? 뭐 스피커 하나 갈아 끼신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그니까요. 대박인데요? 그런가요? 네. 좋게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얼마나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2년 조금 안 되게 1년 8개월, 9개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엄청 열심히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민주님이 최종 합격까지 가셨던 경험도 있으세요? 최종 합격 발표를 받진 못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근데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긴 있었죠. 스포츠캐스터 시험이었는데 이제 최종 면접이 끝난 직후에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좀 잤거든요. 그리고 잠을 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한 2통 와 있고 그리고 전화가 한 3통 정도 걸려 있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최종 면접에서 민주님을 뽑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분으로 넘어갔다라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셔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걸 다른 사람을 넘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받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꼭 뽑아야겠다 이런 인재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니요. 왜 민주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주님?
거기가 잘못했네요. 거기가 너무했네. 인재를 못 알아보고. 목소리 이렇게 좋은데 위에 한번 봐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속상하긴 했었거든요. 기회를 내가 자서 놓친 건가? 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쉽게 팽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좀 지금 돌아보면은 오히려 좋았다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 그때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그래 내 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진행을 못했던 일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랬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민주님은 그러면 방송이 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꿈꾸는 삶이 워라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워크와 라이프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 삶?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워크 자체가 라이프에 못지않게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뭐 발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들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준비 과정조차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꿈꾸는 그 워라밸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삶에 가깝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회계사 시험을 뛰어들었을 때는 사실 그런 고민은 없었거든요. 그냥 내 주위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하는 그 길 그대로. 뭐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높은 연봉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었던 회계사 시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계사 시험이 좀 터닝 포인트기도 하고 뜻깊다면 뜻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있을까요? 아나운서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의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정말 뜬금없긴 한데 네. 혹시 종교 있으세요? 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뭔가 너무 선하고 아, 그래요? 저 말씀하시는 그런가요? 네. 것도 교회 되게 오빠, 교회 오빠. 예, 딱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 이게 정말 교회를 많거든요. 오래 다녀서 그런가 이게 참. 취업 준비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여기에서 느낀 점이 혹시 있을까요? 내려놓고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취준 기간 동안 너무 걱정과 불안이 많잖아요. 공채가 올해 안 뜨면 어떡하지? 오랜만에 뜬 공채에 내가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불안과 걱정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공채가 뜨든 내가 합격을 하지 못하든 합격을 하든 이런 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놓아주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아직도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은 당연히 있고요. 불합격 소식을 마주하다 보면 이렇게 살고 있다가도 좀 하루 정도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혼자서 준비하면서 되게 단단해진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불합격을 마주하는 순간이죠. 뭐 불합격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회사가 내 장점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면 저를 안 뽑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진 걸까? 뭐 시험 성적처럼 뭐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참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지? 그러면은 합격하신 분은 어떤 부분이 좋아서 뽑힌 걸까? 뭐 이런 것들 저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시스템 듣고 계시죠? 네. 아니, 몰라가지고 당하는 게 좀 참 많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일 많이 해왔던 게 공부다 보니까 점수로 평가받는 성취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점수로 평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쵸. 아무래도 네. 면접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으니까 다음에 준비할 때 무엇을 보완하고 뭘 이렇게 강점으로 살려야 되고 그걸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 깊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고민이 저를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취준하시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언제일까요? 요번에 이제 JTBC에서 4년 만에 아나운서 공채가 작년 말에 열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 1차 전형이 영상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매몰돼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조금 후회가 되는데 약간 연기 비슷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다르긴 하다. 그쵸?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후회가 남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걸로 승부를 봤으면 그래 내 준비가 부족했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준비해왔던 게 아닌 내가 생각해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거를 그냥 이렇게 차용을 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떨어지니까 거기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노력했던 거를 할 걸 괜히 이상한 거를 해서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이지라는 조바심에서 나온 행동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쉽죠. 그러면 1년 전에 민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년 전에 민준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은 기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앞으로 너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정말 취준 기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으면 하지 못했을 그런 생각들을 정말 몰아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맞죠 진짜. 네. 일단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1년 차 때는 일단 내가 어떻게 하면 카메라에서 잘 나올 수 있고 내 발성이 어떻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그 기술은 밑바탕 위에 나를 얼마나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요즘 좀 더 깊습니다. 머리가 완전 직모에 완전 말 안 듣는 머리. 네 맞아요. 억세고 맞아요. 가마도 이상한 데 있고 좀 스타일이 그래서 제한됩니다. 되게 짧은 머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짧은 머리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이 캔모자처럼 앞머리가 이렇게 들려요. 가파쿠처럼. 최근에 광명 가서 보쌈을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일거수일투족. 오랜만에 친구가 한턱 쏜다 해가지고 친구분이 웹툰 작가님이 되셨다고. 웹소설 작가예요. 웹소설 작가. 네 맞아요. 그 친구도 이제 회계사 공부를 저랑 같이 뛰어들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2년 정도는 더 공부를 하다가 좀 다른 길을 그 친구도 찾게 되고 본인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직업을 하게 됐죠. 뭔가 친구도 끼리끼리라던데. 같이 준비 잘 하시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이뤄냈네요 친구분도. 네. 왜 수견해주지? 저는 아직 이루진 못해서요.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민준님은 혹시 아나운서가 되시면은 제일 네.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요즘 생각나는 거 꼽으라면 라디오? 새벽 6, 7시쯤에 하는 그건 좀 출근길을 책임져주는 그런 라디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라디오 모니터링을 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을 지켜오던 그런 DJ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하시게 된 마지막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새벽 시간대에 누가 보냐, 듣는다고 해서 누가 하는지 뭐 알겠냐, 뭐 목소리만 나오고 얼굴도 안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방송에 제작진과 이 청취자들이 좀 서프라이즈로 DJ에게 준비한 깜짝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아침 시간이 그 DJ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내 아침 시간을 재밌게 채워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걸 듣고 좀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침 시간에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이 DJ 덕분에 너무 행복했던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까지 아나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제가 목표를 세워둔 상태고 올해가 넘어갔는데 아나운서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그냥 전공을 살려서 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후회 없이 보내고 싶은 한 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아나운서가 안 돼서 그냥 전공을 살려서 제가 느끼기에 덜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당연히 좋겠고 내 행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 삶의 목표는 그냥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목표라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고 한들 아쉽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베풀 수 있는 거 베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 또한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빠. 그래 오빠. 할렐루야. 예. 아, 네, 너무 좋습니다.